안녕하세요. 수업과 연계한 규칙 교수 사례의 강의를 맡게 된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이혜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급 규칙의 정의 및 이점, 그리고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학급 규칙을 가르칠 수 있는지 학급 규칙 교수의 실제를 학급 1과 1인 1역, 규칙 및 강화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실에는 학급 규칙이 있나요? 학급 규칙이 있다면 왜 학급 규칙을 만드셨나요? 제가 생각하는 학급 규칙은 학급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교사는 교사가 가르쳐야 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강화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긍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자신들이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죠. 따라서 학급 규칙을 가르치고 이것을 통해서 강화하는 것은 교실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 좋은 건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실상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규칙 교수의 형태는 일상 속에서의 삽입 교수 형태입니다. 당연히 일상 속에서 삽입 교수를 하고 반복 교수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교수하는 것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업을 통해서 어떻게 학급 규칙을 교수할 수 있는지 그 실제 사례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소개드릴 가장 먼저의 학급 규칙은 학급 일과입니다. 저는 보통 학급 일과를 학급 규칙 속에 녹여서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학급 일과와 관련된 학급 규칙을 교수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일과마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학급 일과를 선별하는 건데요. 학교에는 시간대마다 다양한 일과들이 이루어지죠. 등교, 쉬는 시간, 하교, 식사 시간 등 다양한 일과들 중에서 학생들이 꼭 수행해야 하는 그리고 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과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저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의 경우에는 등교 시간에 학생들이 실내화를 신고 가방을 걸고 알림장을 내고 그리고 명찰을 차고 외투를 거는 것까지를 가장 중요한 일과로 보고 이것을 학급 일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학급 일과는 시각 스케줄 등으로 시각적 구조화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시간대마다 학생들이 어떤 일과를 수행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얼굴을 수행한 일과에 옮겨놓는 식의 시각적 스케줄을 활용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다양한 형태의 시각적 스케줄을 고안하여 선생님들이 정하신 학급 일과를 학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실에 게시해 주는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학급 일과를 교수하기 위해서는 이 교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학기 초에 창체 시간, 특히 교사의 담임 교수가 이루어지는 자율 시간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학급 일과를 정하고 시각적 스케줄을 정한 다음 어떻게 수업을 통해서 교수해야 되는지를 알아볼까요? 지금 보시는 예는 제가 실제로 학급 일과를 수업을 통해서 교수한 사례를 사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등교 일과 중에 실내화를 갈아 신고 옷을 걸고 알림장을 내는 등의 등교 일과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것들이 모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가 어떤 일과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시범을 보여주어야겠죠. 이 시범을 보여주는 것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언어로 지시를 하거나 그냥 해보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이 명확하게 일과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반복 연습이죠. 네,
이렇게 여러 번 교사의 시범을 보고 반복 연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금세 지루해집니다. 40분, 45분이란 수업을 어떻게 이 교수만으로도 채울 수 있을지 교사도 고민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게임 활동을 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일과 중에 학습지 정리하는 것을 반복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앞에 보신 바와 같이 개별적으로 한 명씩 나와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단체로 여러 번 돌려가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하고 나서 우리 게임을 할 거야. 게임을 해서 학급 일과를 잘 수행하는 학생에게는 칭찬과 상품이 주어질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학생들이 연습할 때도 의욕이 확 올라가겠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예고한 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게임을 할 때는 경쟁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욕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경쟁 활동이기 때문에 집단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게임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수준의 학생들끼리 경쟁을 붙이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은 학습지 정리하는 일과를 학생들이 반복 연습한 다음에 가수준의 학생들이 2명이 짝지어 나와서 학습지 정리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임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준비하실 것은 딱 2가지입니다. 먼저 긴장감 넘치는 음악과 함께 시간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시간 안에 빨리 이 일과를 끝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2번째는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도 함께 보면서 관찰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무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냥 학습지 정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책상 2개를 붙여서 무대를 구성했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 게임을 하고 나서 학생들에게 이 배운 일과를 잘 수행했다고 강화를 해주어야겠죠. 하지만 강화를 할 때 중요한 조건은 수행 속도가 절대 아닙니다. 빠르게 수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일과는 정확하게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행을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학급 일과를 교수했다면 이번에는 1인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교수할 수 있는지를 알아볼까요? 1인 인력은 학급 구성원 모두가 각자 하나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1인 인력을 항상 학급 규칙 속에 녹여서 지도했는데요. 이것에는 다양한 이점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나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소속감과 책임감이 향상될 수 있죠. 그리고 스스로 학급 규칙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중도중복 학생의 경우에는 단순히 1인 인력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중복 학생들을 위한 칭찬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잔소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점, 그래서 교실 운영이 훨씬 더 원활해진다는 점이 1인 인력의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이점이 있는 1인 인력, 어떻게 수업에서 교수할 수 있는지 준비 과정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반에 꼭 필요한 역할이 무엇인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유급식 배달, 칠판 지우기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 준비물을 나누어주는 역할도 만들었었고요. 급식차를 이용해서 급식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급식차를 가져오고 정리하는 역할도 만들었었습니다. 선생님들 교실에 맞는 역할들을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역할들이 사실 수준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이 나누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별로 역할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수준 학생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우유급식을 가져오는 것이라던가 칠판 지우기와 같은 단순한 역할들은 다수준 학생들을 위해서 남겨놓고 분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1인 인력 수업을 위해서는 역할을 나타내는 그림 상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상징도 나중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제 이렇게 준비 단계가 끝났다면 1인 인력을 수업에서 교수하셔야 합니다.
먼저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 역할을 정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분류하신 수준별로 학생들이 원하는 역할을 그림 상징을 보고 뽑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수업의 경우 어떤 역할들이 어떤 수준별로 구분된 것 같으세요? 네. 먼저 친구를 가르쳐주고 선생님을 돕는 것은 꽤나 어려운 수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교실을 청소하는 것도 좀 다양한 단계의 복합적인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가수준을 위한 역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나다 수준을 위한 역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준비물이 다수준을 위해서 있네요. 이 경우의 경우는 지원 인력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역할로 분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분류한 역할대로 학생들이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역할을 고르면 되는데요. 만약에 학생들이 원하는 역할이 겹치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가위바위보를 시키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이 역할에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학생들한테 투표를 해보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수준별로 역할을 정했다면 역할 이름을 함께 정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과 함께 티처, 클리닝맨, 밀크맨, 가드, 이레이저, 딜리버리와 같은 영어 이름들로 역할을 정했는데요. 선생님들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역할명을 정한다면 더 재미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역할을 정했다면 학생들이 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정확하게 배워야겠죠. 앞서 학급 일과를 가르치고 배운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먼저 역할의 시범을 보여주시고 학생이 칠판을 지우는 것 등을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역할 이름표를 만드는 활동을 추천드려요.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안이 비어있는 글씨체를 학생들이 직접 색칠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익히고 역할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는데요. 이 역할 이름표는 학생들이 역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학기 초 한 달 정도 이렇게 메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도 저절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지하게 되고 학생들끼리도 서로 역할명으로 부르면서 굉장히 재밌어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역할 이름표 만들기 꼭 한번 해보시기 추천드릴게요. 네, 마지막 학급 규칙의 실제, 규칙과 강화입니다. 학급 규칙을 만들 때에도 당연히 선생님들께서 중요한 규칙을 먼저 선별해 주셔야 되는데요. 규칙에는 수업시간 규칙, 쉬는 시간 규칙, 이동 규칙, 교우관계 규칙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바라보는 수업시간 규칙,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줄 서서 이동하는 이동시간 규칙, 그리고 친구를 돕거나 친구와 함께 지내는 교우관계 규칙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보통은 수업시간 규칙 한 2가지 정도, 그리고 쉬는 시간, 이동시간 규칙 1가지, 교우관계 규칙 1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5개 정도의 학급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학급 규칙을 선별했다면 선생님들께서는 강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켜야 될 학급 규칙을 알려주고 교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학급 규칙이 지켜질 수 없어요. 학급 규칙의 운영에는 꼭 강화가 따라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토큰 경제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지켰을 때 칠판에 칭찬 자석을 붙이는 이러한 칠판형, 학생들이 학급 규칙을 지키고 스스로 이렇게 동전 모양의 강화를 붙이게 되는 개별 파일형 등으로 학급 체계, 강화 체계를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강화를 모두 모으게 되면 학생들이 이렇게 작은 트롤리에 모여있는 상품들을 살 수 있는 칭찬 시장을 열거나 즉각적인 강화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작은 간식들이 담겨있는 간식통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급 규칙, 중요한 학급 규칙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강화 체계를 마련하셨다면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학급 규칙을 가르치고 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먼저 학급 규칙을 정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학기 때는 학생들이 어떤 규칙이 중요하고 어떤 규칙이 지켜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교사가 먼저 정한 규칙을 제시하는 식으로 간단하게 학급 규칙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에는 학생들이 1학기 때 지켰던 학급 규칙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어떤 규칙이 중요하냐라고 물었을 때 학생들이 스스로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2학기 때 학급 규칙 정하는 칠판 모습인데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 자리에 앉기, 종치기 전 자리에 앉기, 마스크 바르게 쓰기,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기, 수업 시간에 과제 열심히 하기, 친구들 돕고 칭찬하기와 같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학급 규칙을 스스로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급 규칙 중에서 학생들이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다수결로 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학급 규칙을 정하였다면 학급 규칙판을 만드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학급 일과에서 시각 스케줄 역할 기억하시죠? 학생들이 어떤 일과를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학급 규칙판도 학생들이 정한 학급 규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이 학급 규칙판을 작성하는 것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여야 하는데요. 가수준의 학생의 경우에는 보고 쓰기와 같은 활동으로 학급 규칙판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규칙에 알맞은 사진이나 그림을 미리 준비해서 다수준의 학생들도 학급 규칙판 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학급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의미에서 사인하거나 지장을 찍어서 동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렇게 완성된 학급 규칙판은 교실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크게 게시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학급 규칙을 정하고 학급 규칙판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이 학급 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교실 운영에 적용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강화 체계를 활용하여서 학급 규칙은 운영됩니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을 한번 볼까요? 회색 옷을 입은 학생이 다른 학생의 입을 닦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이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정한 학급 규칙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더 구체적으로는 친구를 돕는다 라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학생이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보인 것이죠. 자, 그럼 교사는 이 행동을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행동을 칭찬해주면 됩니다. 단, 이 행동에 대한 칭찬이 학급 규칙을 지켜서라는 것을 명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땡땡이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규칙을 잘 지키고 있네. 칭찬 동작 하나 붙여주세요. 이렇게 칭찬한다면 학생들이 더욱 신나서 학급 규칙에 있는 규칙들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칭찬 동전을 많이 모은 학생은 아까 보여드렸던 칭찬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었죠. 자, 이렇게 행동을 하면 교사는 긍정적인 행동에 집중하게 되고 학생은 긍정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된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친구는 쉬는 시간에 갑자기 밀대를 가져와서 교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학급 규칙에 1인 1역을 스스로 열심히 한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친구의 역할은 청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클리닝맨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규칙을 지켰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합니다. 클리닝맨이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있네. 이 역할을 하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네. 칭찬 동전 하나 붙이세요. 이렇게 동전을 많이 모은 친구는 칭찬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강화모를 얻고 더욱 열심히 학급 규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급 규칙 교수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와 연계한 학교 규칙 교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